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2월 17일 1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이 불러올 악순환의 고리, 반전이 보이지 않는다. 어제 그제 발표되는 청약했던 분양 결과 1순위, 2순위 이렇게 결과들 나오는데 반타작, 반의 반타작,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통장 개수들이 들어오고 있죠. 이 미분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분양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프리미엄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들,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음으로 해서 덩달아 올랐던 가격들이 다시 주춤하게 될 것이고, 금리가 다시 오르게 되면서 여러가지 많은 영향을 불러올 것 같은데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좀 차트를 조금 줄여달라는 의견, 그리고 좀 깊이 있게 다뤄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최대한 좀 점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가, 제 방송 쭉 보신 분들은 차트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으시죠? 거래량 전일 대비 49건 추가로 신고되었어요. 49건. 그 중에 4건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비율 10% 안 되죠? 상당 거래 보시면은 조금 하락, 조금 상승. 근데 갑자기 가격이 이 첫 번째 페이지 요 정도 캡처했으면은 여기 가격대가 5억대나 4억대의 거래가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 가격대가 보입니다. 여기가 가격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 고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 3억에서 5억 정도가 이 구간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하단 거래, 이건 뭡니까? 2억 3,900에서 8,900만 원이 떨어져서 1억 5천이 되었다. 이제 뭐 1, 2천만 원 떨어지는 것은 이제 너무나 눈에 익죠. 자, 건당 거래대금 2억 8,700만 원 선. 가격대별 거래량, 이 차트는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거래량의 흐름을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면서 살펴보면 뒤로 가면서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10월달 이때 반전이 일어나나 싶었죠. 근데 큰 반전은 없었죠. 요 단기간의 차트만 놓고 보면 와, 많이 올라갔네 이런 느낌인데 많지 않아요. 근데 서울보다 많아요. 그리고 보유자분이나 매수 예정하시는 분들은 요 색깔 크기, 휴대폰으로 봐서 잘 안 보이시나요? 요 색깔 크기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3억 미만 거래가 62% 정도, 저가 매물들이 많이 거래되고 6억 이상 거래가 많이 없어요. 11월달 3.7% 정도 6억 이상 거래 비중입니다. 구 군별 거래량 1169건 정도 나오고, 이 중에서 해피 그 아이 빼면 실질적으로 한 1060건, 그럼 많이 가면 1200건, 많이 가면 요 수준. 근데 수치상으로는 뭐 지난달 수치까지도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체감은 9월과 비슷할 것 같다. 이 아이가 좀 걱정되네요. 분양권 거래량 전일 대비 3건 추가로 신고되었고, 한 건이 신고가, 몇백만원 정도 더 오른 그 정도의 신고가. 전세 거래량 전일 대비 79건 추가로 신고되었고 12건이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 내용 살펴보시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청운멘션 이건 뭔가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한 10% 하락, 10% 하락, 조금 상승, 왕창 상승, 뭐 20% 정도 하락, 보합, 아마 이 보합 정도 거래만 해도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쁜 거래는 아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이를 갈면서 5% 상승 무조건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보합 거래만 해도 양호한 거래인 것 같습니다. 자, 하단 보시면 이 아이 상승. 하지만 하락이 더 많은 게 눈에 띄시죠? 1억 6천에서 9,450.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이건 좀 잘못된 신고 같죠? 정신 나간 거래 건들이 한 개씩 올라옵니다. 보면은 좀 늦게 신고하시는 분들, 10월달, 9월달, 10월달 거래가 지금 왜 나오나요? 왜 나와요?
아마 월세일 거예요. 요거 잘못 신고됐을 거예요. 신규 거래 평균 전세가 요 텀이 조금 더 벌어지죠. 노란색과 빨간색의 이 간극이 더 벌어진다. 아마 더 벌어질 거예요. 더 이렇게 더 금리가 어제자로 또 올렸나요? 뭐 코픽스 금리 상승분 반영해서 또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더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다가 이거 진짜 어느 구간이 역전세 존이 될지 이제 그게 벌써 우려되는 시점이에요. 아까 보셨겠지만 1억 6천짜리 전세 거래가 1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6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돈을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 융통을 했다면 6천만 원 못 돌려주는 거예요. 서울 쪽 그 부동산 카페 이런 데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검색되는 게 뭐냐 하면 대출이라고 검색을 넣어서 해보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고 많은 검색어로 놓고 많은 질문이 오고 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댓글들은 주로 이 분양 상담사 이런 분들이 기계적인 멘트로 답글만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답답해합니다. 이거 저 역전세존, 나름의 역전세존은 이 예년 평균값 여기보다 넘어서는 것은 아마 역전세존에 걸리지 않을까. 여골세, 역전세존. 요거 생각해볼 문제예요.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요것도 앞으로 차츰 빼나가야 되겠어요. 많이 거래되는 형태, 요거는 나타내 둘게요. 4억 이상 거래 비중 20% 정도 유지하고 있다. 요것도 아마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 전일 대비 38건 추가로 신고되었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45만원. 이건 빠르게 항상 지나갈게요. 보증금은 5,700만원. 5,700만원.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117건 거래되었습니다. 뭐 월세 반, 전세 반, 뭐 50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비슷할 거예요. 매도 물량 전일과 큰 차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전세 물량 이렇게 생각보다 하루에 50건 100건씩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7,000건은 올해 끝날 때쯤이면 7,000건 넘어가겠죠. 월세 물량 큰 변동 없이 하루에 50건씩 거래가 계속 뭐 예년 대비 거래량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전체 임대 물량 9,500건 정도 선 유지하고 있어요. 요거는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들도 앞으로 좀 기간이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매물이 쌓이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3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3배수. 여기 3배수하고 생각보다 많이 맞닥뜨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남산자이 하늘채 여기 실입주자보다 만약 투자자가 많은 상태라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한 450건까지. 대충 요 차트 이용하는 법 이해되시나요?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만약에 월성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아직 입주가 많이 남아있죠. 만약 이 아이도 올라온다면 나중에 전세 매물이 한 450건 정도 쌓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뭐 여기가 채워지면 다른 데가 빌 수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 편한 세상 주류역 여기도 보면은 전세 매물이 나중에 300건까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물량들이 쌓이는 거 생각해 보신다면 내년에는 전세 물량이 몇 건이나 될까라고 예측이 되겠죠. 19,600건 중에서 3분의 1 정도 하면 한 6,000건 정도. 지금 전세 매물이 한 6,500개 정도 있었죠.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게 내년 전세 물량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거의 12,000에서 13,000개 정도 매물. 그렇게 많이 전세 매물 있는 거 기억이나 나시나요?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 전세 물량 생각보다 소진 속도가 더디다는 요 정도 흐름만 봐주시면 요거는 제가 다음에 더 또 심도 있게 다뤄드릴게요. 분양권 이게 과연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 좀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P도 종종 등장하는 게 보이죠? 자, 지수 변동률 12월 6일자 0.02
0.01. 요 분홍색 전세 요 남아있죠? 분홍색 보이죠? 자, 이번 주 내용 발표된 내용 보시겠습니다. 분홍색 보이시나요? 0.25% 이상 상승한 곳이 없습니다. 대구 0.03. 요거 나중에 구군별로 보시면 조금 더 심각해 보일 거예요. 전세마저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전세가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여러분도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전세가 보합을 왔다. 그러면 그동안 중앙지에서 발표하던 서울의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집값이 상승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 흐름 아니잖아요. 지금 전세가 벌써 보합이에요. 전세가가 떨어져요. 집값도 떨어져요. 그러면 내년에 집값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또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예측은 해보지만 변수들은 항상 존재하죠.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때문에 지금 아주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서 제가 오늘 특별 방송으로 한번 또 다뤄봤어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퇴근하시기 전에 회사에서 짬나시면 보시고 아니면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생각보다 이런 숫자 본 적 없죠. 0.05를 넘어가는 게 있기는 있었네요. 근데 0.07 새로운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동구 0.07. 야, 동구는 거기 뭐 미분양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웬걸 달서구가 이럽니다. 달서구가 심상치 않아요. 달서구가 0.07? 마이너스 0.07? 달서구 나름 괜찮은 곳 아니었나요? 달서구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나요?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남구가 먼저 마이너스를 보이기 시작했고 남구가 마이너스 0.01일 때도 대구는 플러스 0.01이었어요. 근데 나온구가 지금 마이너스 0.0인데 지금 달서구는 마이너스 0.07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요런 모습들 보이시나요? 요런 모습들. 지금 이거 계단 시작도 안 한 거 아시죠? 세종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거. 자, 매수 심리 크게 매도세 이거 항상 의문이죠. 물량은 늘었는데 다른 시군구는 요렇지는 않던데 물량이 늘어나면은 매도세가 좀 올라가는 이 흐름은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대구는 살짝 벗어났다. 하고 매수 우위지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청약하는 거 보면은 통장 개수도 몇 개 되지도 않고 경쟁률도 아주 낮고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작년만 해도 기를 쓰고 청약을 하려고 했어요. 하여튼 무슨 건수만 있으면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건수만 있으면 청약을 해야지라고 벼렀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건수가 있으면 청약을 해야지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요. 더 얼어버리면은 인기 있던 지역, 내가 노려봤던 지역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요렇게 지금 사람 심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서도 지금 하락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글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상승을 주장한다는 사람들의 글은 또 조금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좀 깨갱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청약시장도 심상치 않고 매도도 급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또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 대판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이게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거 등장,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거 등장. 이 싸움 벌어지면은 또 강퇴시키고 세상 시끄러워질 거예요. 별로 이롭지 않은 싸움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항상 결말은 그냥 평행선. 그냥 싸움은 그냥 구경하는 정도? 네, 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뒷말이 괜히 길어졌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